사회복지법의 역사입니다.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 영국, 독일, 미국이 나오는데 영국에 보면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구빈법이 나와요. 왜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배운다 그랬어요? 국가의 가난함에 빈곤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한 게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에요. 이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정주법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한 60년 차이로 계속 커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주법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작업장법이 나와요. 작업장.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길버트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스피햄랜드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에 공장법 하나가 있어요. 공장법 추가합시다. 공장법 하나. 그 다음에 뭐냐면 신비문법이 나옵니다. 자, 구빈법은 어떤 거예요? 구빈법은 빈민의 노동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구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빈법에는 노동 능력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죠. 노동 능력이 있는 빈자, 노동 능력이 없는 빈자, 그리고 빈곤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대상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노동 능력에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자, 노동 능력이 없는 빈자. 노동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설에서 구호받는 거죠. 노동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을 시키는 거죠. 빈곤아동은 어떻게 할까요? 도제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빈곤아동 뭐? 도제. 도제가 뭐게? 직업재활이에요. 직업재활. 간의 수공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 간의 수공업을 배우면 얘네들이 크면서 뭘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죠?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아동은 도제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주법으로 넘어가야. 정주법은 뭐냐면 거주지 제한법이에요. 얘는 거주지 제한법. 뭐를 못하는 거예요? A 교구에서 B 교구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난한 교구고 여기는 부유한 교구예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니까 여기에 빈자들이 많이 늘어요. 부유한 교구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세금을 그만큼 걷어야 구빈세로 해야 되니까. 여기 전부 다 구빈세가 도입이 되거든요. 구빈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니까 부유한 교구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교구는 좋아요, 나빠요? 여기도 나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나빠. 그래서 이동을 막는 것이 정주법입니다. 즉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정주해야만이 구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정주법. 자,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이 구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작업장법이에요. 그러면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장이 잘 발전해야 되는데 작업장이 잘 발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많냐면 불량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이 너무 많고 이것이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길버트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길버트법은 어떤 거냐면 원의 구조. 원의 구호를 시작합니다. 원의 구호라는 것은 시설 밖에 지역사회에 있어도 구호를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설에만 있다가 이제 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호를 받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냐면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피햄랜드로 넘어가요. 스피햄랜드는 뭐냐면 가족수에 따라서 구빈해 주는 거예요. 가족수가 많으면 그만큼 구빈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버커셔의 빵 가격, 가족수에 따라 구빈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버커셔의 빵이 되게 유명했는데 이 빵의 가격 곱하기 사람 수, 가족원 수를 곱해서 그것을 구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공장법은 아주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동 노동 착취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지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아동 노동 착취 금지, 노동 금지를 위한 법이 공장법이에요. 공장법도 좋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구빈세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는 좋아, 나빠? 나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올가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개정구민법, 신구민법이에요. 그래서 신구민법의 3요소 기억해야 되겠죠. 신구민법. 신구민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열등처우의 원칙 기억합시다.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최근에 시험에 뭐랑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공공구조와 얘가 뭐예요? 신구민법이 공동으로 뭘 가지고 있어? 열등처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공구조도 뭐예요? 열등처우의 원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뭐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의 처우가 일한 사람의 처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등해야 돼, 낮아야 된다. 열등해야 된다라는 게 열등처우의 원칙이죠.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부터 원내구호였잖아요. 이것을 다시 원내구호로 바뀝니다. 원내구호. 원내구호를 다른 말로 하면 작업장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장 수용의 원칙,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원내구호 원칙.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원내구호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국, 앞에다가 전국 씁시다. 전국 균일처우예요. 여기 왜 이동하려고 했을까요? 이쪽으로 가면 혜택이 더 좋을까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그래서 요 신구민법, 개정구민법, 개정빈민법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빈민법, 구민법 같은 거, 개정신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년도? 1834년도 기억합시다. 1834년. 그리고 영국에는 그 이후에 1908년에 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지는데 저소득 노인에 대해 자산조사 방식의 무기여 연금이었어요. 노령연금. 그 다음에 국민보험법이 1911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에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다. 이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 국민보험 1911년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다. 그냥 지문으로 옳은 설명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보건서비스법,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46년 일반 조세.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일반 조세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그래서 1946년에 보건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서 NHS 국민보건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서 조세로 이제 무상 진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 의료가 제공되었고, 국민부조법, 부조가 들어가는 것은 공공부조, 이거 부조죠. 그래서 1948년에 영국은 국민부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엘리자베스 구민법 1601년에 만들어진 게 언제 구민법이 폐지가 되냐면 언제? 1948년에 국민부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구민법은 몇 년 만에? 350년 만에. 350년 맞죠? 1601년이니까 350년 만에 폐지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아까 사회보험을, 전 세계에서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독일. 독일이 왜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하냐면 비스마르크가 독일 영토를 통일했는데 뭐를 통일하자면 사람들이 국가의 말을 듣지 않아. 가만히 봤더니 국민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노조의 말을 듣는 거예요. 노조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해주고, 일하다가 뭐하면 공항, 이거 다 챙겨주는 거야. 노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뭘 해요? 노조가 했던 산재, 건강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으로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 노조 필요 없어. 너희 일하다 다치면 국가에서 책임져 줄 거야. 국가의 말을 들어. 라고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회보험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3, 이것도 연도 알아야 돼요. 1883 건강이에요. 순서 기억합시다. 건강보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1884 산재, 그 다음에 1889 노령 폐지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일이 사회보험을 도입할 때에 자유주의 사상에 사람들도 반대했고 사회주의자들도 반대했어요. 모두 다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어제 잠깐 설명했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루즈벨트가 당선되면서 경제학자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그냥 복지국가는 수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 유효 수요 이론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역사는 연도를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그러한 연도를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항상 나왔었거든요. 자,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 가장 먼저. 우리 사회보험 중에서 공무원연금이 가장 먼저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은 특수 직역연금이니까 제외하면 생활보호법이 1961년. 아동복리법이에요. 이 아동복리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인 넘어가고 산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에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사회보험은 뭐다? 산재보험 1963년에 만들어집니다. 의료보험은 1963년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임의가입이라 우리가 별도로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국민복지연금이 있는데 국민복지가 1973년이지만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오일쇼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지금의 국민연금으로 부활하는 게 언제냐면 1986년이에요. 그래서 1986년에 국민연금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1986년에 국민연금이 제정되어지고 시행은 88년부터 시행이다.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의료보험이 1976년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넘어갑니다. 고용보험이 1993년에 제정되고 95년에 시행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자가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97년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 회가 들어간 회법은 1999년이다라는 거 나누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공동모금법은 97년, 공동모금 회법은 99년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위에 국민건강보험 있죠? 국민건강보험 99년이에요. 국민건강보험 99년.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99년. 긴급복지 2005년이에요. 긴급복지가 2005년에 만들어지면서 한시조항으로 만들어져요. 2005년에 5년 동안만. 그래서 2009년에 이 법은 폐지가 되는 게 맞는데 2009년에 뭐가 사라지냐면 한시조항이었던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긴급복지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공구조 하면은 뭐예요? 국기법, 의료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복지가 2005년에 제정되어서 5년간 한시법이었는데 그 한시조항이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있고요. 기초노령연금이 박근혜 정권이 2007년에 만들어졌다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노인장교양 2007년, 한부모가 2007년, 다문화가 2008년이에요. 그래서 한부모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올해 시험에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한부모가 2007년, 다문화는 2008년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연금 20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4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집니다. 아동수당법이 2018년에 제정되어지고 2019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자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이게 2020년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샬의 시민권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샬의 시민권론은 공참사 암기해 줍니다. 마샬의 시민권론.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마샬. 그래서 마샬의
시민권은 마샬은 이 시민권이 발전하면서 사회보장은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공민권은 18세기고요. 18,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험에 이 순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라? 공참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공민권,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얘기해요. 공민권은 자유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유권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까 사회권, 지금은 사회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넘어갔어요. 사회권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복지권, 생존권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로 놀면 안 돼. 이게 사회권은 복지권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공참 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공참사가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아주 생뚱맞게 공참 복지권이 나와도 맞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참, 마샬의 시민권론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